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뭐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뭐 이게 약간 시사 뭐 이런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주 52시간제 우리가 현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일주일에 주 52시간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주 69시간까지 허용이 되는 이 범위로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꿀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걸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내년이 되면은 뭔가 급변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시급 얼마예요? 시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급이 뭐 높아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과거에는 뭐 1만원 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9,000원대를 이렇게 가고 있는 뭐 이런 시대로 봤을 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가는 월급, 그쵸?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되면 이제 꿀잼 이제 상황인데, 69시간 도대체 뭐냐? 뭐 이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개편안 가당 나왔다고 해서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미리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게 확정사항은 아니에요. 가장 큰 특징은, 자,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월 단위의 이상으로 다양화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에 52시간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4시간으로 제한을 하자는 거다 해서, 근로일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루 최대 11.5시간을 일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성인들이나 한번 잠자는 시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잠은 있잖아요. 7시간 이 전후로는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8시간을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시간까지 꼭 잘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요. 진짜 제가 한번 경험을 진짜 몸소 해보니까 느끼는데, 4시간 잘 때, 5시간 잘 때, 그 다음에 6시간 잘 때, 7시간 잘 때, 8시간 잘 때 각각이 느낌이 달라요. 그렇다고 마냥 뭐 잠을 길게 잔다 이랬을 때 도움이 되냐 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 잠은 적당하게 자는 것이 딱 정말 집중도 있게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뭐 이런 또 내용들이 있어요. 주 69시간, 주 80.5시간 혼선에서 근로시간 상한선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자, 보시면 연구에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것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권고가 되다 보니까 의무가 아니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11.5시간이 나오는데 24시간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가 13시간이 남아요. 그럼 13시간 전부 일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당 30분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하기 때문에 1.5시간이 빠진 1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하루에 회사에서만 13시간을 있어야 된다. 즉, 그렇게 하면 나머지 11시간이 남는데, 우리 보통 출퇴근이 1시간 정도 되지 않나요? 출퇴근, 뭐 가까운 분들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1시간 이상, 왕복 한 2시간까지, 그리고 4시간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거 다 빼면은 잠자는 시간 끝이에요. 끝. 없어. 4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끝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주 52시간에서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연구에는 주 69시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루에 11.5시간씩 최대 6일을 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로기준법 55조 1항 주 1회 유급휴일 보장에 따라 6일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산정 기간을 길게 하더라도 일정하게는 장시간 노동을 못하도록 설계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중소사업장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노동자들이 잘 모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팩트. 저는 굉장히 이번 얘기에 공감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반기나 연 단위로 넓어져서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과로 위험. 지금도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뇌혈관 질환 등이 발병하기 전에 12주 동안 60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교대 근무 같은 거 하시면은 3대 뭐 이렇게 그 암 중에 하나가,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교대 근무, 특히 이제 일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주야비, 주주, 야야, VB 막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 있잖아요. 무슨 몇 조 몇 교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뭐 4조 3교대, 뭐 2조 뭐 5교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2조 4교대라든지 1주 근로시간 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 최대 60시간이나 이냐 80.5시간이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권고안은 다 열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했다라고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1주 최대 64시간 제한이 있다며 일일 근로시간 제한과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은 저는 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69시간이든 80.5시간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습니까? 할 수 있는 최대 맥스 시간만 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막 시간을 높여가지고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압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의, 이 기업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근로자들은 일단 난 잘리기 싫으니까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 근데 막상 돈은 못 받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제가 중소기업을 꼭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에요. 뭐 중소기업이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니까 뭐 중소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들만 찾아봐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로시간 개편 시에 주 90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을 조언하는 미래 노동 시장 연구의 권고대로 근로시간 개편이 이루어질 시 주 최대 9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뭐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69시간이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시간 근무할 때 30분을 쉬어야 되는 의무적인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실제로 8시간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런 이유로 볼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30분씩 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11.5시간만큼 있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24시간 중에 13시간을 회사에 있다고 하면 나머지 11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이거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회사에서만 순수하게 있는 시간이라고 해봐요. 13시간이. 자, 그러면 상당히 또 내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워라밸을 많이들 따져요. 그리고 워라밸 플러스 재테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를 하면서 뭐 돈을 잃기도 돈을 따기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비투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죠. 먹고 살긴 힘들고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결국에는 내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건 다 오르고 앉았죠. 그게 참 힘들어요. 그쵸? 저도 참 어렵고 각박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연속 휴식 보상을 24시간 이내에서 계산하라는 문구가 없다라고 해서, 야근을 하다가 새벽에 퇴근을 하면 퇴근한 새벽부터 휴식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휴식 뒤에 다시 철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노동 시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노동 강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몰아서 일하면 노동 강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과로에 대한 걱정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따가 한번 제가 그 부분을 글로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한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금토일만 일하는 삼성전자 보면은 주 3일째 파격 실험이라고 합니다. 애플도 원래 주 3일째를 진작에 하려고 했다가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3일째 돌입을 했다라고 제가 들은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이 보류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격 실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주 3일 골자로 하는 주말 전담제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근무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초에 육아 등으로 주 5일 근무가 어려웠던 직원들을 한시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한 것 외에는 주 5일제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전담제는 낮은 연차 설비 엔지니어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워라벨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라는 설명인데, 근데 여기서도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 잡음들에 의하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동전의 양면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원인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하여튼 간에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신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대 개혁. 그 중에 핵심이 노동일 텐데,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시장의 미래는 뭘까에 대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노동시장의 미래가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요렇게 69시간을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좋아요.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52시간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부 때문에 또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돈 벌을 수 있는 시간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투잡, 쓰리잡 뛰지 않습니까? 투잡, 쓰리잡 뛰고 포잡도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왜 할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시면은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편 권순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숙명연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장 근로조차 강요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해당될 거예요. 지금도 52시간 제한 걸어뒀다고 찡얼찡얼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52시간 안 지키는 곳 현장 한번 조사해보세요. 태반입니다. 진짜 이거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소기업 한번 검토해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69시간 일하시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수당은 챙겨줍니까? 그리고 69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정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은 해봤는가? 69시간 일했을 때 돈은 다 챙겨줄 것이냐?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연속적인 근무를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주 3일에서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12시간, 15시간씩 작업을 하던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그 이상의 효율이 나오는지 한번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69시간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모든 업종에 이걸 다 적용시켰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런 업무의 효율이 막상 우리가 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죠. 야, 나는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했다. 야, 나는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내내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연 집중력 15시간씩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대한 이 집중력의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15시간씩 하면은 머리가 어때요? 뜨끈뜨끈합니다. 컴퓨터 역시 15시간 그리고 150시간 연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컴퓨터가 막 뜨거워지죠? 발열이 되는 현상 왜 있습니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주고 열도 좀 식혀줘야 되는 거고요. 자, 과로로 일하다가 쓰러지면 회사에 대한 산재 처리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충분하게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시는 직종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9시간까지 허용을 한다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회사에서는 일이 돌아가야 하니까 당연히 시킬 수밖에 없지만 개개인의 건강까지 챙기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적당한 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52시간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52시간 외에는 또 다른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52시간인데 60시간, 70시간씩 하고 실제로 52시간 달고 있는 회사들 추적해서 그런 회사부터 한번 처벌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체불임금의 선도 주자들이 풀어주는 이런 행위에도 이제 불과하고 이런 행위들이
아마 정말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기업들, 국가가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데 제가 중소기업에 국한을 시킨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대기업들은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취업규칙, 여러분들 회사에 취업규칙 있나요? 한번 물어보면은 취업규칙도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취업규칙은 정말로 의무적으로 다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취업규칙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회사에 출근하셔서 물어보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분명히 경계부터 할 겁니다. 왜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52시간제 그리고 주 69시간으로 변경됐을 때 예상되는 이런 꿀잼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는 이 순간이 언제일지는 아직까지 나온 일자가 없지만 정말로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는 헬파티가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산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